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더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임 없이 말하고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놀랍게도 그들의 허상을 믿어줍니다. 반면 당신은 망설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적절한 순간, 완벽한 단어, 확신에 찬 감정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가로챕니다. 자신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당신이 그 무기를 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그 무기를 겨눌 것입니다.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는 이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대담한 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주저하는 자는 뒤처진다고 말입니다. 권력은 최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신에 찬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동기부여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통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당신 안의 망설임을 지우고 지배자처럼 말하며 모두가 따를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나약함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복종, 수능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통해 당신은 길들여졌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 항상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도록 조건화되고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내면의 하인입니다. 비판의 시선에 움츠러들고 행동하기 전 허락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와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망설이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려는 그 목소리,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인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해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쟁취했습니다. 구걸하는 자는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역전에서 시작됩니다. 움츠러들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몸을 활짝 펴십시오.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자신감은 준비되었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하인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실행하는 데서 태어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빨리 걷고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습관적으로 끄덕이던 고갯짓을 멈추고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을 걷어냅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결정처럼 들려야 합니다. 자신감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세상에 대한 반항이 아닌 여전히 복종하고 싶어하는 과거의 당신에 대한 반항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십시오. 그것이 생각이든 습관이든 혹은 특정 인물이든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정면으로 맞서고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타인에게 사랑받으려는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치함을 비웃어 주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키아벨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종종 쓰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대체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마냥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고 신중하며 통제되고 계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서 여전히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려는 의지뿐입니다. 내면의 하인이 잠들고 나면 비로소 내면의 지배자가 깨어납니다. 강력한 존재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으로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부산스러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불안한 시선이 아닌 흔들림 없는 응시로 말입니다. 당신은 유명해질 필요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을 소유한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왕궁에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통치자는 항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구석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한 남자가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면 궁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묵은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배력을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위협적인 이유는 아무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설 때 허락을 구하는 시선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흡수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안달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상황을 계산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입보다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는 사냥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요히 만반의 태세로 기다릴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급하게 말하며 자주 남의 말을 끊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즉 누군가의 평가 아래에 있다는 무의식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의 주인처럼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감동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정하기 위해 말합니다. 모든 문장은 결론처럼 들리고 모든 단어는 최종 선고처럼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다른 방식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고 당신에게 자신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먼저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갈망, 불안, 약점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먼저 말하는 자는 보통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아는 순간 그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흩어지는 에너지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준의 자신감은 사랑받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오만하게가 아니라 애초에 경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한다면 좋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좋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권력의 최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그 방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더라도 당신이 떠날 때쯤이면 모두가 그 방을 당신의 것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존재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문장 끝을 흐리며 올리는 말투, 불안한 웃음, 제 생각에는요,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은데요. 같은 끝없는 자기검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담아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단어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신의 무게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진실을 따르기보다 확신을 따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옳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망설인다면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적 화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리고 차분하며 단정적입니다. 당신의 말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선언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복종을 예상하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결정처럼 들린다면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존중받기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분석하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심지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셈입니다. 적게 말하고 더 많은 의미를 담으십시오. 말을 할 때는 부드러움을 제거하십시오. 군더더기, 변명,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 같은 약자들을 위한 탈출구는 불태워 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뒤따르는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십시오. 강한 발언 뒤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감히 도전해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바로 당신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단어는 표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신중한 톤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 속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다면 목소리 톤을 낮추십시오. 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불안한 에너지를 제거하십시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십시오. 대화에서 이기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제안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들이, 장군들이, 그리고 왕좌를 되찾기 전 망명한 왕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한다면 절대 방어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논쟁하거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시오. 당신이 논쟁 자체를 거부할 때 당신은 무서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말입니다. 자신감은 볼륨이 아니라 중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무게감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전제, 당신이 말할 때 방 안의 모든 것이 그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통제력 없는 자신감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걷고 막힘없이 말하며 권위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전히 감정이 흔들린다면 당신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은 노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존재감을 익히고 화술을 마스터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타인의 소유입니다. 약간의 무례함에 즉각 반응하고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무장해제되며 예상치 못한 침묵에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전쟁, 즉 당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마스터하기 전까지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중심에서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의존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애정을 믿지 않았고 통제력을 신뢰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한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버려집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까? 해명하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그 모욕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을 칭찬합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분석하십시오. 왜 지금 나를 칭찬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차가워지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세계를 전략적으로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키십시오. 마키아벨리적 사고는 수용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접근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초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감정은 실제하지만 무기화되지 않는 한 무의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삼으십시오. 의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침묵의 명분으로 삼고 결과가 나중에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무시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그대로입니다. 차갑고, 고요하며,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변화입니다. 자세도, 화법도, 외모도 아닌 바로 정체성의 변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간을 규정하고 규칙을 만들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절은 약자에게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강자에게 그것은 신호이자 선물이며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너무 예측 가능했으며 너무 필사적이었다는 메시지.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당신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중에 그들이 약해지고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반격할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을 보이는 순간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방의 온도를 더 차갑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 무게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지십시오. 설명도 감정적인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전략적인 부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건설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당신을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복수는 감정적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권력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들이 외면할 수 없을 때 당신을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영역을 당신이 지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그때 다시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의도, 비꼼도, 자만심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무심한 시선 한 번, 혹은 그마저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선택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더 강한 버전의 당신 자신을 향해 방향이 재설정된 것뿐입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건설하고 그들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되어 돌아오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영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심을 긍정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잠재웠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소음이나 명성이 아니라 강력한 침묵과 차가운 명료함, 그리고 무자비한 일관성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당신의 목소리 톤에서, 그리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판을 움직이고 공간을 지배하며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은 구걸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내면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사슬에서 벗어나 함께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도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늘 고요한 평화와 지혜로운 통찰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